아직도 중국의 일부 지역인들은 고라 하면 안색이 파래지며 벌벌 떤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묻는 사람들마다 기겁을 하고 도망가기 일쑤인데 기묘한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이는 만드는 과정과 결과가 잔혹한 주술이라 행한 자도 당한 자도 도저히 인간의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색으로 최후를 맞이한다고 한다. 중국에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소수민족인 묘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남부의 산지에 주로 거주하는데요. 묘족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유명하죠. 이 중에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오래된 공포를 담고 있는 끔찍한 토속 주술도 존재합니다. 5월 5일날 큰 것은 뱀에서 작은 것은 이까지 크고 작은 100종의 벌레를 그릇에 넣고 기르며 서로 잡아먹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리가 남으면 그것이 바로 고가 되는 것이다. 뱀이 살았으면 사고라 하고 이가 살았으면 슬고라 부른다. 이렇게 생긴 고는 먹거리에 넣어 다른 사람이 먹게 하면 뱃속으로 들어가 오장을 씹어먹고 고에 중독된 사람은 죽는다. 고라고 불리는 이 주술은 한자어 그대로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한자를 나누어 살펴보면 아랫부분은 그릇이 받치고 있고 위에는 벌레가 가득한데요. 그릇 위에 올라간 벌레를 이용하는 저주인 것이죠. 고는 벌레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동물을 사용하는지 어떤 것이 최후에 남아있는지에 따라 그 이름과 효능이 전부 다르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남방의 각 산간지방, 즉 묘족이 살던 지역에서는 고를 기르는 방법이 전통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죽은 뱀을 땅에 묻어 거기서 자라는 곰팡이, 버섯을 고충으로 사용하는 전고, 주술에 걸린 독거머리를 사용하는 니추고 등 다양한 고가 존재하죠. 고는 얼핏 들었을 때 독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을 하고 있지만 단순한 독약과는 다르며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상 목적을 떠나 인간의 정신이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는 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로는 사랑의 미학이라 불리는 정고, 반대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백고, 외도한 배우자의 마음을 돌린다는 한고가 있죠. 끔찍한 것은 곤충이나 소동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인간으로 고를 만드는 방식 또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인고는 살이 맞닿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 10명의 인간을 넣고 가두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런 다양한 고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악명 높은 것은 100가지 벌레를 항아리에 넣고 만든다는 금잠고입니다. 금잠고는 다른 고와 달리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기이한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 부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수를 두는 주술인 것이죠. 금잠고를 만드는 방법은 100가지 벌레를 항아리에 넣고 밀봉하여 십자로에 몰래 묻어두었다가 49일 후에 꺼내 단 하나의 독충만 남게 두는 것인데요. 그렇게 남은 단 하나의 독충을 큰 향로에 넣고 매일 맑은 차, 꽃향기로 공양을 하고 나면 금잠고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금잠고는 다른 고들과 다르게 외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형일 때도 혹은 거대한 황금 누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있죠. 묘족들 사이에는 비밀스럽게 이것을 기르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잠고를 기르는 것은 철저하게 금기시되는 일이었는데요. 금잠고를 기른다고 소문이 난 이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도 꺼려했을 정도로 그것을 무서워했다고 하죠. 금잠고를 기르는 이들은 깨끗하고 병이 없다. 금잠고는 역마를 쫓기에 가족들이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가축들도 전부 건강하며 쉽게 돈을 번다. 그러나 이를 잠시나마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몇 가지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얼핏 보면 금잠고는 집안에 돈을 불러오고 역마를 쫓아주기에 좋은 주술인 듯 보이지만 이를 사용한 사람은 결국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 제명에 살지 못하고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잠시나마 이 부유함을 즐기기 위해서는 금잠고를 모신 향로에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그 해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낱낱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실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손해가 났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잠시나마 금잠고의 아군이 가족들을 피해가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심으로 금잠고를 부린 이들이 이 화를 피하기 위해 행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금잠고는 그냥 버리는 것으로는 피할 수 없어 누군가에게 옮겨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금잠고를 옮기고 싶은 이들은 금은보와 함께 금잠고를 두었던 향로의 재를 주머니에 잘 넣어 길 옆에 놔두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가져가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누군가 주머니를 가져가면 금잠고는 그 사람에게 옮겨가고 본래의 주인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금잠고는 자신의 부와 욕망을 채우는 일뿐 아니라 타인을 저주하는 일에도 쓰였습니다. 금잠고의 주인은 향로의 재로 술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금잠고독에 걸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눈, 코, 입, 귀의 구멍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죽게 된다는 것이죠. 금잠고독은 무색무취의 독이지만 중독된 이들은 1000만 마리나 되는 독벌레가 몸을 물어뜯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술법에 걸려 죽은 이들은 시신을 화장해도 심장이 타지 않았으며 벌레가 지나간 자리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끔찍한 때문인지 명청시대의 법률서였던 대명률에는 고독을 부린 자들을 처벌하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고독 제조자나 채생절할 술사는 발각될 경우 사유는 듣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능지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둔 것인데요. 고독과 같은 주술을 살인 그 이상의 흉악범죄로 보았던 것이죠. 고독과 금잠고에 대한 기록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금잠을 기르는데 그 누에는 금빛이 난다. 그 누에한테 총나라 비단을 먹여 그 변을 받아 음식에 두면 그 독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 누에는 기르는 사람에게 재물이 생기게 하여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하나 그 누에를 내보내기는 매우 어렵다. 물이나 불이나 칼로도 죽일 수 없다. 이 누에를 금은보와 섞어서 여러 갈래로 난 길 모퉁이에 던져두면 사람들이 혹 금이나 은을 주워갈 때 금빛 누에가 묻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금빛 누에를 떠넘긴다고 한다. 동의보감에는 금점구의 독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무색무취의 독에 중독되었을 때의 증상 또한 함께 묘사되어 있죠. 금점고독에 걸렸을 때에는 백반 맛이 달고 떫지 않다. 그리고 생 검정콩을 씹어도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석류 뿌리 껍질을 진하게 달여 그 물을 마시면 산벌레를 토하고 곧 낫는다. 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 기록에서 고와 관련된 저주가 등장하는 것은 꽤나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만들거나 만들도록 지시한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이 내려졌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조선 왕조실록에서 고는 고독이라는 명칭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조선에서도 고독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같은 무게로 처벌되었죠. 1428년 4월 세종대왕은 고를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 거듭 언급하였습니다. 형주의 왕이 알리기를 외방의 각 고을에 고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잠옷 사람의 생명을 상해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금령과 죄인을 붙잡아 신고하는 자에게 상주는 조건을 논의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같은 해 6월에도 고독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했죠. 평안도 감사가 알리기를 도내 각 고을에서 고독으로 사람을 해친 자의 자손은 청하건대 종류를 따로 구별하여 다른 고을과의 교류를 막고 만약 고독에 관계된 범죄자를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상을 주십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독을 사용하는 방법이란 것은 애매하여 알기가 어렵다. 만약 명백하게 안다면 진실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고독에 관계된 죄인의 자손이라고 하여 따로 구별하여 외면할 수야 있겠느냐. 다시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이는 조선에서도 고독이 자주 시행되었고 죄로 물어 벌을 내렸으며 무리를 따로 구별해 교류를 막을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주술인 고독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궁궐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1701년 숙종식이 일어났던 무고의 옥이 바로 그것이죠. 희빈 장씨가 취선당의 서쪽에다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양 2, 3인의 비복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이를 꾸몄다. 이 사건은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죽이고자 저주했다고 알려지며 무고의 옥이라 불렸습니다. 무고는 이전의 묘족으로부터 전해지던 고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요. 장희빈이 행하였다는 주술이 고독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왕비가 머무는 공간이었던 통명전에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장희빈은 몰락하였으며 장씨 집안 또한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사회나 문명에서는 저주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악명 높던 저주들은 조금씩 모습을 감추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은 간절히 바라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설령 옳지 못한 방향이더라도 말이죠. 우연인 줄 알았던 불행이 사실은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